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자, 메타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공개했죠. 먼저 퀘스트 프로라는 제품. 자, 중요한 사실은 커브드 셀 배터리가 뒷면에 장착이 됐기 때문에 무게 균형이 잘 맞을 거예요. 앞에 있을 때는 무거웠던 게 저렇게 뒤로 갔으니까. VR 몰입을 위해서는 주변 시야 가림 장치를 자석으로 탈부착할 수 있고, 빛을 여러 번 굴절해서 보여주는 팬케이크 렌즈를 탑재해서 퀘스트2보다 디스플레이가 40% 얇아졌다. 그리고 LCD 디스플레이가 퀘스트2보다 픽셀 수가 인치당 37% 더 많고 색상 대비는 75%가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XR2 플러스가 탑재된 최초의 제품이고요. 그래서 VR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50% 더 많은 전력에 더 나은 발열 제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컨트롤러도 바뀌었죠. 카메라가 저기에 자체적으로 달려 있어서 3D 공간을 파악합니다. 헤드셋 카메라에서 벗어나더라도 공간을 탐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 끝에 스타일러 팁을 꽂으면 실제 화이트보드나 책상 위에 그리거나 적을 때 그 실제 느낌을 좀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 출시가 됐죠. 우리 돈으로 치면 뭐 216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 용도라기보다는 기업용으로 일단은 내세우고 있고, 우리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거 지금 다 때려 박으면 이런 거 되거든요. 이런 거 저렴해지면은 여러분들 생활에 쓸 거예요 라는 걸 보여주는 느낌도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사다가 뭘 할 수 있냐? 일단 퀘스트2보다 해상도가 4배 좋아졌기 때문에 가상 모니터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텍스트도 읽을 수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이 RGB 카메라로 세상을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업에도 좋다는 거예요. 퀘스트2는 흑백으로만 보여줬죠. 그래서 각가지 영역에서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고, 또 신기한 점은 내부에도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표정을 아바타에 전달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소셜, 사교 목적으로도 좋다는 거예요. 저 여성분이 실제로 파일을 먹고 있으니까 저 안에서도 오물오물하고 있는 거죠. 저런 것들이 실제적인 느낌을 좀 더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혼합 현실에서 만나서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매직 룸이라는 거, 이거는 내년에 서비스가 되기를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이거는 혼합 현실, 믹스드 리얼리티 기술이 탑재된 VR 헤드셋이라고 해야 될지 MR 헤드셋으로 해야 될지 좀 혼재된 그런 제품이에요. 무게는 퀘스트2보다 좀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퀘스트2보다 1회 충전 시 사용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거는 생산성, 창의적 작업, 멀티태스킹을 위한 장치를 지향하고 있어서 게임 용도보다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또 놀라운 점은 PC, 스마트폰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더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가 스마트폰, PC만 생각하고 있을 때 새로운 제품을 거대한 자본력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류에게는 뭐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퀘스트 프로의 기능이 앞으로 소비자용 장치에도 적용이 앞으로는 될 것이라는 거예요. 퀘스트 3, 퀘스트 4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유튜브 구독자에게 여쭤봤더니 어떻게 보셨냐고, 퀘스트 프로. 자, 지금 보니까 실망스럽다가 2배 정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담을 많이 생각을 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상 깊었던 부분들, 또 다른 기술들 살펴보자면은 이 VR 헤드셋이 앞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즈 회의라든지 그런 것들도 퀘스트 프로에서 가능하고, 팀즈에서 그 몰입형 회의를 할 때도 퀘스트 제품을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그리고 퀘스트 프로라든지 그런 제품을 썼을 때 그 안에서 엑스박스 게임을 이렇게 화면을 띄워가지고 한다든지, 작업을 할 때 파워포인트, 엑셀을 띄워서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력을 앞으로 계속해서 구축을 해갈 것이라는 거예요. 또 아바타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아바타의 미리 보기이고요. 중요한 사실은 다리가 생겼고 표정이 풍부해졌고 제스처도 자연스러워져서 앞으로 릴스 영상 만들고 화상통화도 아바타로, 줌에서도 아바타로 회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년 말에 휴대폰, VR 헤드셋 등에도 기능이 출시가 되고요. 아바타 스토어가 올해 말에 VR에서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브랜드가 또 들어온다고 해요.
자, 한번 이렇게 만들면 여기저기 아바타를 쓸 수 있고 저 다리를 움직이는 기술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위치를 추적하고 예측하는 기술을 도입해서 구현을 했고 다리가 책상 안에 있거나 팔이 다리에 가려서 헤드셋이 못 보면은 전신 위치를 예측하는 AI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게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나를 복제한 코덱 아바타라는 기술도 공개가 됐는데요. 전신을 저렇게 구현할 수 있는 아바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상대방은 저런 식으로 실감나게 상대방을 볼 수 있고 또 가상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의상 교체도 저렇게 뿅뿅 가능할 것이라는 거예요. 쇼핑에 이용되겠죠? 또 VR을 끼고 있어도 얼굴을 그대로 구현해주는 기술도 있는데 요거는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양한 표정, 저게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라 아바타 만들어서 내가 행동하고 하면은 또 이게 재구성이 VR 안에서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빛과 그림자 역시도 구현이 되는데 생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이고자 인스턴트 아바타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30초 동안 무표정으로 스캔을 저렇게 하고요. 또 1분 30초 동안 다양한 표정을 지으면은 내 가상의 아바타, 실제 모습 그대로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VR에서 사용 가능한 실감나는 아바타가 되는 건데 아직도 렌더링은 몇 시간 정도가 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런 코덱 2.0 수준은 아직까지는 안 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EMG 손목 밴드의 연구 성과를 또 보여줬어요. 마크 저커버그가 실제로 저렇게 헤드셋을 끼고 돌아다니면서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기능을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튕기고 뒤집고 하는 것만으로 제어가 된다는 것이죠. 메시지도 저렇게 응답을 해주고 있고요. 사진 찍는 기능도 불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넓은 대역폭으로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연구 중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니까 캐릭터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손의 움직임은 사실 사람마다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계한테 행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AI 기계가 사용자를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게, 그럼 이걸 학습을 하다 보면은 정말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이더라도 의도를 파악해서 기능을 저렇게 구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 거의 안 움직이는 것 같죠? 근데 저런 거 학습으로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기술은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면 미래 컴퓨터를 막 이렇게 손으로 제어하잖아요. 멋있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팔 아프고 허리 아파서 이렇게 하겠냐고요. 우리에게는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가지고 뭐든지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는데, 근데 VR 공간 안에서 이렇게 손목 밴드로 그냥 의도를 가지고 잠깐만 손을 움직여도 제어를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정말 나중에는 키보드 마우스보다 훨씬 편리한 수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와, 신기하다, 이게 미래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잠깐 차분히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잠깐 이런 생각을 전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되짚어 보니까요. 자, 2015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이 홀로렌즈, 이거를 봤던 그 신기함과 똑같더라고요. 혼합 현실로 가능한 일들은 이미 2015년에 충분히 놀랐는데 이거는 불편하고 흐릿하고 비싸다 보니까 대중화가 되진 않았죠. 선명도를 빼면 사실 퀘스트 프로 시험과 많이 다른가 싶기도 하고요. 자, 2016년에 가상공간 안에서 사교하겠다는 걸 이미 보여줬어요. 와, 정말 미래에는 저렇게 모여서 놀고 업무도 하겠네. 근데 같은 기술인데 저 때는 소셜 VR, 지금은 메타버스라고 용어만 바뀌었죠. 자, 2019년에 공개한 소셜 VR, 이것도 요번에 공개한 기술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놀랐던 것이 또 한 번 재현이 되고 있고, 다음에 퀘스트2 발표와 함께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야, 이렇게 되면 모니터 필요 없겠네, 이미 놀랐던 거예요.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카메라로 혼합해주는 게 흑백이었는데 이제는 칼라로 된다는 거고, 손목 밴드 역시도 2021년에 이미 공개가 됐죠. 3월에. 야, 이거 잘만 되면 대박이겠다. 그래서 다 놀랐던 건데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포장하고 보니까 저도 또 새롭게 놀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조금씩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와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고춧가루를 뿌렸죠.
메타의 플래그십 메타버스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내부 문서가 공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제목이 대부분의 호라이즌 방문자는 첫 달 이후 돌아오지 않는다. 텅 빈 세계는 슬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월간 활성자 수 목표가 50만 명이었는데 28만 명으로 축소했다고 하고요. 사용자들이 첫 달 사용 이후로 앱으로 돌아오질 않는데요. 핫걸 썸머 수영장 파티에는 여자가 오지 않고 살인마을에는 죽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창작자들이 만든 세계의 9%만이 최소 50명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퀘스트의 사용률은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라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엔 신기하지 쓰다가 안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마가 팔렸냐는 또 그렇게 중요한 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이유, 아바타에 다리가 없는 등 사람이 진짜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설문 참여가 514명, 설문할 사람 자체가 일단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VR챗, 세컨드 라이프에 비해서도 사용자 수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메타 직원들도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비자가 좋아하겠는가라는 내부 문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월간 활성자 사용자가 20만 명 미만인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합치면 월 35억 명인 걸 생각해 보게 된다면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메타의 신제품과 연구 기술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기하긴 한데 전에도 놀랐던 신기함이고, 야, 퀘스트 프로 좋은 거 같은데 한번 살까? 근데 사서 뭐하지? 다른 사람도 사야 그렇게 화상회의라도 할 텐데. 그리고 화상회의, 제가 강의를 한다고 치더라도 아니 그거 사용하려면 또 갑자기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이거 끼고 찾아서 해야 될 텐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노트북으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고 가격도 100만 원 이하가 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좀 쓰게 될까? 그럼 그때 사야 될까? 다양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